네,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오늘은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잖아요. 네, 그것의 확장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좀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을 나가도록 할게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수업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좀 일찍 끝날 예정이에요. 네, 봅시다. 요 회귀 분석, 이 슬라이드 지금 세 번째 띄워드리는 건데 이제 익숙하시죠?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은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한 뒤에 적합도를 측정해내는 그런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분류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회귀 분석인데, 근데 종속 변수 y가 0 또는 1인 경우에 회귀 분석을 이제 이진분류 문제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딱 다른 점은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y 값이 0 또는 1만 있는 거예요. 그냥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속형 변수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진분류 문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0 또는 1로 제한하는 그런 회귀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요 슬라이드 한 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설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비용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업데이트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요 가설함수의 경우에는 얘는 사실 시그모이드 펑션, 그러니까 로지스틱 펑션이 1 나누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로지스틱 펑션을 활용을 해서 가설함수를 wx 더하기 p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로지스틱 펑션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에 다시 여기 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가설함수가 그냥 wx 더하기 p 이렇게 생겼었죠. 그럼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걸맞는 그런 코스트 펑션은 뭐였죠? MSE였습니다. MSE였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걸맞는 코스트 펑션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 수식 자체가 좀 특이해서 별도로 정의가 되긴 했지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도 결국에는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이 c라는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y가 0일 때는 이렇게, y가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입력 x와 y 쌍에 대해서 그 c 함수의 결과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합산하거나 혹은 이제 평균을 내면은 그게 이제 코스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요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고요. 이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같은 것들을 찾아보거나 공부를 할 때 요런 비슷한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네, 요런 그림을 사용해서 어떤 모델을 표현을 하는데, 그죠? 모델을 표현하는데 요 수식을 우리가 요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x는 이제 x1, x2, x3 점점점 m개라고 하면은 xm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고, 그죠? w도
뭐 W1, W2, 뭐 W3, 점점점, WM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잖아요. 그 벡터를 내적한 다음에 바이어스 더해서 시그모이드를 넣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수식으로 쭉 풀어서 쓰면은 x1, 그러니까 요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모이드에 여기 안에 x1, 아니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점점점 wm xm 더하기 바이어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요 수식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w는 이 모델 입장에서는 상수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주어진 거잖아요. 이런 주어지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x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w1 x1 w2 x2 더하고 점점점 wm xm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1이라는 값이 주어진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이제 여기에 바이어스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림의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입력이 주어지고, 요 간선은 뭐냐면은, 요 간선은 요 x1에 이 w1을 곱한다 라는 의미예요. 곱해서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의미입니다. 요것도 x2, w2를 곱해서 여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다 보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수식이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결과를 우리가 z라고 하면은 다시 이 수식을 쓰면은 시그마 z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시그마인데, 여기에다가 이 z를 입력으로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y hat, 그러니까 예측 결과이기 때문에 y hat, 이런 식으로 많이들 써요. 혹은 그냥 가설함수의 결과라고 해서 h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됐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변수를 각각 따로 이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수식을 쓸 때 이미 얘를 x1, x2, 점점점 얘를 그냥 x 하나로 퉁쳐서 수식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퉁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입력 x에다가 웨이트 벡터를 이런 식으로 곱셈해서 이제 시그마에다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주어지면은 이게 어떤 수식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른 그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딥러닝 관련된 그 정보들을 찾아보면은 그림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은 다중분류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이에요. 다중분류 문제, 영어로 하면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우리가 기존에 봤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였잖아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게 0 또는 1 두 가지밖에 없었죠.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의 목적은 두 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속 변수 y가 두 가지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의 회귀 분석을 우리는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뭐 동물 사진들이 여러 개가 막 주어졌을 때 사진 하나가 딱 사진 하나를 딱 뽑았을 때 얘가 강아지 사진인지 고양이 사진인지 뭐 토끼 사진인지 호랑이 사진인지 그 동물들의 그 후보들 중에서 하나를 맞추는 문제를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 환경에서도 이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예로는 차가 지금 서 있는데 신호등이 앞에 보여요. 근데 그 신호등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는 신호인지, 직진을 하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뭐 왼쪽으로 가라는 신호인지 이런 걸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그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런 이제 펜으로 뭐 여기다가 뭐 이런 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글자를 쓸 때 이 각각의 글자가 26가지인가요? 26가지의 알파벳 중에서 어떤 알파벳에 속하는지를 컴퓨터한테 분석을 시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6가지 중에 하나로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글자 인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중분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앞에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경우에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은 걔가 이제 클래스 A에 속한다. 어떤 입력에 주어지면은 걔는 클래스 B에 속한다. 어떤 애는 클래스 C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클래스가 두 개만 있었으면은 A 또는 B만 있었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A 또는 B만 있었다고 치면은 그냥 얘를 0이랑 1로 대입하면 됐었잖아요. 그죠? 0, 1, 0, 1, 0, 어쩌죠? 0 이런 식으로 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C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0, 1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뭐 가장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0, 1, 2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0, 1, 2, 1, 0, 0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토끼 사진, 강아지, 고양이, 토끼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강아지랑 토끼랑 더 비슷하고 뭐 토끼랑 고양이랑 더 비슷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각 클래스마다 서로 비슷한 건 없고 보통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각각의 클래스는 독립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0, 1, 2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0과 1은 유사하게 표현이 되고 1과 2도 유사하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0과 2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학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0과 1만 있었으면은 우리가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해서 0, 1로 이제 나오도록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0, 1, 2가 되면은 뭐 이런 펑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펑션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3개 이상의 클래스가 존재할 때 얘를 표현하는 게 단순하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혹시 아이디어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가중치? 라고 얘기한 거 맞나요? 가중치? 그러니까 제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상이 안 돼요. 가중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네, 또 다른 아이디어 있나요, 혹시? 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이미 공부해왔나요, 혹시? 거의 치사해. 네. 네. 네, 그래서 거의 정답을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들 표현을 하냐면은 클래스 A, B, C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활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각 컬럼마다 A, B, C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만약에 클래스가 A라고 하면은 얘를 1, 0, 0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B로
만약에 클래스가 B라고 하면은 얘를 0, 1, 0, C라고 하면은 0, 0,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학습하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어떻게 학습하는지는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게요. 요거 그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이해되셨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원핫, 왜 이름이 원핫 인코딩이냐면은 그 0은 핫하지 않은 거고 1이 핫한 거예요. 1이 딱 하나만 핫하다 해서 그러니까 요 클래스 여러 개들 중에서 하나만 1이라고 해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런 벡터를 원핫 벡터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렇게 원핫 벡터로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K개일 때, 그러니까 3개, 뭐 4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돼요. 그냥 K개의 이진 분류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학생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나면은 처음에 여기 뒤에 있는 2개의 컬럼을 지우는 거예요. 지우면은 여기가 이제 1, 0, 0, 0, 1,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1이면은 얘가 1에 속한다. 0이면은 1에 속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2차원 데이터니까 x1, x2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점들을 이렇게 찍어 본 거죠. 근데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애들은 지금 클래스 A인 애들이고 초록색으로 된 애들은 B, 파란색으로 된 애들은 C예요. 근데 제가 임의로 색칠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요거를 어떻게 학습을 할 수가 있냐면은 A인 것과 A가 아닌 것의 이진분류 문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진분류 문제로 봅니다. 그럼 적어도 어떤 애가 새로 들어왔을 때 얘가 A인지 아닌지를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사용해가지고 맞죠? 마찬가지로 요 B에 대해서도 B인 것과 B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이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C도 마찬가지로 C인 것과 C가 아닌 것을 이렇게 분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다는 거는 이런 경계를 찾는 문제인 건데, 그죠? 이 경계가 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3개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점이 들어왔을 때 얘가 A에 속하는 것인지 B에 속하는 것인지 C에 속하는 것인지를 맞춰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3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으니까 그 3개 다 돌려보는 거예요. 다 돌려보면은 그때 소프트맥스 그 로지스틱 펑션을 거쳐서 나온 그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올 테니까 A1 확률, B1 확률, C1 확률이 숫자로 딱 튀어나오겠죠. 그럼 여기 A1 확률이 예를 들어서 0.3, B1 확률이 0.9, 뭐 C1 확률이 0.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각각을 보면 얘네들은 확률인데, 근데 이거 3개를 합쳐서 보면 확률이 아니죠. A, B, C 중에 A일 확률, A, B, C 중에 B일 확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요거는 좀 뒤에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을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이제 그래프 모형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은 입력 X에 대해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3번 돌리는 거죠. 근데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마다 이 웨이트가 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클래스 A를 위한 웨이트, B를 위한 웨이트, C를 위한 웨이트가 별도로 있고, 이 모델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가 이제 0.3, 뭐 0.9,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얘네들 중에서 가장 큰 애를 선택한다. 약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그 결과들이 각각 그 숫자만 보면은 얘는 독립적으로는 확률이 맞습니다. 맞죠? 독립적으로는 확률이 맞아요. 그런데 이 3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A일 확률, B일 확률, C일 확률로 해석하기에는 합이 1이 아니에요. 맞죠? 각각의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A일 확률, A가 아닐 확률, B일 확률, B가 아닐 확률, C일 확률, C가 아닐 확률, 이게 있는 거지. A, B, C 중에서 A일 확률, A, B, C 중에서 B일 확률, A, B, C 중에서 C일 확률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답을 보면은 원핫 인코딩이니까 하나만 1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우리가 확률로 볼 수가 있거든요. A일 확률 100%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결과랑 여기 그 예측한 결과랑 실제 결과를 비교하려면 이 왼쪽에 있는 얘도 어떤 확률 같은 그런 표현으로 바꿔줘야겠죠. 얘네들을 1대1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코스트를 구하려면은 얘에 비교해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얘는 확률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얘는 확률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코스트가 좀 이상하게 계산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합을 1로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맞춘다? 그냥 정규화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에 나온 값들 0.8, 0.1, 0.5가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냥 0.8 더하기 0.1 더하기 0.5 나누기 0.8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분모는 똑같고 분자는 이제 0.1, 얘도 분모는 똑같고 분자는 0.5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러면은 확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 이제 확률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 모델은 완벽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학습을, 그러니까 뒤에 얘기할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해보면 그러면 완벽하게 계산이 돼요. 완벽하게 그 다중분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식이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그 시그모이드 있고 그 다음에 정규화 과정까지 거치니까 좀 지저분한데 요거를 하나로 통합해주는 아주 깔끔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예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결과들을 ZA, ZB, ZC라고 하면 이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오는 얘는 ZA 더하기 ZB 더하기 아니죠. 2의 ZA 더하기 2의 ZB 더하기 2의 ZC 분의 2의 Z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찬가지로 2의 ZA 더하기 2의 ZB 더하기 2의 ZC 분의 2의 ZB. 마지막 것도 분모는 똑같고 분자는 2의 ZC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함수를 우린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시그모이드 펑션이랑 그 정규화하는 그 수식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왜 하나로 합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그모이드 펑션, 그러니까 로지스틱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가 1 나누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수식을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2의 x승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요거 분모 분자 정리를 하면은 2의 x 더하기 1분의 2의 x승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시그모이드의 중요한 점은 사실 2의 x 더하기 어떤 상수분의 2의 x 꼴의 형태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 뒤에 있는 상수가 1이든 2든 100이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그모이드의 본질은 이런 S자 모양을 그리는 건데 0과 1 사이에 S자 모양을 그리는 건데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아무리 바뀌어도 이 S자 모양이 바뀌진 않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본질은 2의 X승 더하기 어떤 상수분의 2의 X승의 꼴로 나오는 게 이제 시그모이드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소프트맥스는 이 각각의 출력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각각의 출력마다 서로 그냥 시그모이드의 펑션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얘가 2의 그 ZA 더하기 2의 ZB 더하기 2의 ZC분의 2의 ZA 이거였잖아요. 얘가 근데 저기 이 꼴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여기 보면 2의 ZA분의 2의 ZA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게 ZA 입장에서는 ZB랑 ZC가 상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뒤에 상수가 붙어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시그모이드 펑션인 거죠. 근데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은 수식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출력의 합은 여전히 1이 돼요. 맞죠?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가 이제 다중분류 문제에 활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게 뒤에 있는 그 상수가 그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다가 뭐 y는 1 아니지 2의 x 나누기 2의 x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여기에 100 이렇게 해봐야 얘가 좀 옮겨갈 뿐이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wx 더하기 b 아이고 뭐지? 네. 아이씨. 네.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얘가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냥 이 b만 조금 조절하면은 다시 원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적절한 w랑 b 값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상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아이고. 됐죠? 네. 사실 소프트맥스 펑션에 대한 내용은 이게 전부고요. 그 뒤에는 그 모델을 조금 단순하게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그 방법,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XWA 합하고 XWB 합하고 XWC 합하고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얘를 노래 잘 부르는데? 좋네요. 이제 수업할 때 부금도 깔아주고. 네. 요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곱셈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X 그리고 W A 이렇게 있으면은 매트릭스 곱셈 자체가 여기 있는 애들 곱하고 여기 있는 애들 곱하고 여기 있는 애들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요. 내적이랑 똑같죠. 그리고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ZA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그림을 다르게 그렸을 뿐이지 요 왼쪽에 있는 정보랑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맞죠? WB에 대해서도 그리고 WC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맞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냥 왼쪽으로 옮겨 놓은 건데 얘를 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WA, WB, WC를 이렇게 나란히 놓은 다음에 하나의 매트릭스로 보고 X랑 곱셈을 하면은 그럼 ZA, ZB, ZC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게 됩니다. 매트릭스 곱셈의 특성상. 맞나요? 매트릭스 곱셈이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ZA 나오고 이렇게 곱하고 ZB 나오고 이렇게 곱하고 ZC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곱셈 연산자가 있으면 그거 그냥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WA, WC 얘네들을 합한 것을 컬럼 단위로 합한 것을 우리가 큰 W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썼던 애가 매트릭스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해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Z도 마찬가지로 ZA, ZB, ZC를 합쳐서 그냥 대문자 Z로 이렇게 쓰는 거죠. 대문자가 아니고 그냥 굵은 Z로. 그러면 이제 그래프 표현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요 왼쪽에 이렇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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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 WB, WC 이렇게 있었는데 이 WA,
WB, WC 얘네들을 하나로 W로 보고 그죠? 그럼 X, W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아 이게 매트릭스구나 라고 어떨 때는 해석을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똑같이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3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지만 의미는 조금 다르다. 여기는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이 들어갔고 앞에서는 뭐 시그모이드 펑션이 들어갔었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표현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수식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수식 S가 소프트맥스면은 이렇게 X, W 더하기 B 이게 매트릭스 곱셈인 거죠. 됐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이해 잘 돼요? 이해 잘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코스트 뭐 한번 다시 복기를 하자면은 비용 혹은 이제 비용 함수라고 하면은 현재 가설이 실제 값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값이 작을수록 가설이 정확한 거고 값이 클수록 가설이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리고 뒤에 얘기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해서 코스트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W 값과 B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지금 이제 새로운 함수 소프트맥스를 소개를 했으니까 이 소프트맥스 펑션에 맞는 그런 로스 펑션을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을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 코스트 펑션이 크로스 엔트로피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요게 입력이고 요게 출력이면은 이게 정답이죠. 정답. 그죠? 이게 정답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입력을 가지고 이 모델이 계산한 그 결과예요. 계산한 결과. 여기서 이제 0.5, 0.2, 0.3, 0.1, 0.8,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A일 확률이 아마도 0.5인 것 같고 B일 확률이 0.2인 것 같고 C 확률이 0.3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코스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 실제 값과 이 예측 값의 어떤 차이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이 차이로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C 펑션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C 펑션의 결과를 다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합하거나 혹은 평균을 내면은 그러면 걔가 전체 코스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C 펑션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C 펑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저번에 봤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 봅시다. 요 예제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하고 얘는 실제값이고 얘는 예측값이잖아요. 실제값이 1인 것에 대해서 1 곱하기 로그 요거 0.5 더하기 0 그죠? 0 곱하기 로그 0.2 더하기 0 곱하기 로그 0.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차피 0이니까 0인 애들은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1인 애의 가설 값에 로그를 씌운 것들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에 대한 그 C 펑션의 결과는 마이너스 로그 0.5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입력에 대한 결과는 이 두 번째가 1이기 때문에 0.8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로그 0.8 그죠? 얘는 마이너스 로그 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 로그 펑션을 사용하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린 게 x에 대해서
여기 값이 마이너스 로그 x 값이거든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답이 1인 것에 대해서 그 예측 결과가 1에 가까워질수록 그 코스트 값은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0으로 가면 갈수록 코스트는 쭉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로그 x 펑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1인데 아이고 또 꺼졌네. 잠깐만요. 얼른 킬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가 1인데 여기에 뭐야 왜 이래? 수업하지 말라는 건가? 네, 다시 여기가 1인데 이제 여기에서 예측한 확률이 0.5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로그 0.5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결과가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코스트에 이만큼 기여를 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인, 그러니까 B가 1인데 B1 확률이 0.8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0.8은 5, 6, 7, 8 여기니까 이만큼 코스트를 기여하는 거예요. 거의 맞췄기 때문에 코스트가 적은 거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0.1이니까 여기잖아요. 아이고, 여기잖아요. 코스트가 굉장히 높죠. 얘는 잘 못 맞췄기 때문에 코스트에 많이 기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나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세 개 중에서 1인 애만 본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0인 애들도 0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소프트맥스 펑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1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네 둘은 자연스럽게 0으로 떨어져요. 왜냐면은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죠? 얘가 1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0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0인 애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그 코스트 펑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이해 잘 돼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랑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했으니까 그냥 이 코스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이때는 하는 방법은 기존이랑 동일하게 기울기 계산한 다음에 그 기울기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W랑 B 값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코스트 펑션을 W와 B에 대해서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업데이트 해주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한다. 네, 그래서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하자면은 가설함수는 그 소프트맥스 펑션을 사용한다. 그리고 비용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한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됐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나요? 쉬워요? 할만해요? 이해 잘 돼요? 네, 잘 모르시겠으면은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